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또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칼춤입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680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윤창중의 실록이라 할 수 있죠.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께서 겪어온 그 시련기, 그 시련기에 대한 윤창중의 실록입니다. 칼춤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하고 또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한 단합대회를 갖기 위해서 2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윤창중 정치학교, 장소는 서울역 4층 대회의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3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방송을 좀 잠깐 다른 포맷으로 할까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내년 2월이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아주 집요하게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분이 저의 그 여의도 스타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직접 모시고서 제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창 올림픽 대회에서 성공 여부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서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예. 우선 그 내년 1월달 평창 동계올림픽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참 심하게 말하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완전히 망하게 된다.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2011년 10월에 그 이명박 정권 때에 그야말로 전 국민이 참 환호하는 가운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은 지가 지금 7개월이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참가를 하느니 마느니 그 소위 말하는 그저 뭡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 니키 헤일리 대사가 그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픈 퀘스천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뒤집는 그러한 해프닝까지 오게 된 거.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단지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뭐 예컨대 그 도핑 문제로 지금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국가들이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런 참가하고 싶은 분위기가 국제 무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춘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어떠한 아주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눈 감아 준다고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을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세계 국가들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잔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뭐 동계 올림픽이든 아니면 하계 올림픽이든 간에 예컨대 참가하는 국가가 최저치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에서 참 웃음거리가 된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위상에 정말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거죠. 누가 평창 올림픽의 실패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전 국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불과 2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코앞에 나와 있어요. 코앞에 지금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완전히 문재인 공화국의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금 뭐 지지도가 뭐 70%니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휘파람 불고 있는 문재인 공화국이 앞으로 2달 남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완전히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평창 올림픽이. 네. 지금 방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런 상태로 가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동묘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왜 그 공동묘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구속 그리고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평창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걸 무슨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좋아요. 촛불혁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직 대통령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불 들고 이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3세계에 있는 제3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본다고 생각합시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구속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게 구속시킨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던 것처럼 해가지고 자 평창올림픽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그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호감이 가는 나라로 비춰지겠습니까? 아 대한민국 그래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겠냐 이거예요. 예컨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나라의 정부든 아니면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에 와봐야겠다 생각하는 관광객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됐는데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선수든 관광객이든 간에 그런 호감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건 난 그랬어. 이게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서 이 탄핵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생겨난 것을 뭐 전 세계가 칭송을 하고 말이지 무슨 민주주의가 막 완성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소매 문재인 정권과 어용 교수 또 어용 기자들이 참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건 아주 제가 볼 때 이 평창올림픽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거죠. 네? 탄핵도 부족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그 구속도 6개월 동안 재판 일주일에 4차례씩이나 했는데 80여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6개월 더 이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린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인권 탄압을 하는 나라에 어떤 국가가 어떤 선수가 어떤 관광객이 아 가보고 싶다 대한민국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문재인 세력들이 면밀하게 그걸 내다봤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 잡은 것에 완전히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계속 구속시키고 말이죠. 감옥 안에 갇혀두고 말이에요. 이런 아나무 인격의 무소불위의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이 현 정부의 적대 청산 작업이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 연결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하들 또 이명박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그 9년 동안의 뭐 적폐라는 것을 지금 청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뉴스를 실시간대로 보고 있는 이 전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 뉴스만 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 부하에 이르기까지 무슨 국가정보원장 이르기까지 말이죠. 최고 국가 이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그냥 쇠고랑 차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청 앞에서 그 기자들한테 개망신 당하는 모습. 대한민국 불과 얼마 전까지 뭐 대통령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이 쇠고랑 차고서 말이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국정원장이다 또는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가 과연 뜨겠냐 이거예요. 이건 딱 보면은 대한민국 이 뉴스는 말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국민의 이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냐면, 통쾌하다는 사람도 있죠. 촛불 들고 나갔던 정신 못 차리는 그 국민들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TV만 키면은 뭐가 나옵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쇠고랑 차고 말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이 권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세상이 된, 마치 이게 무슨 도살장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장면을 전 세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장면은 다 제껴두고서 어떻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한다거나 구경 가보자, 관광 가보자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에는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이 적폐 청산을 인해 가지고 어떤 국민들도 분열이 생기고 네. 단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오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게 말이죠. 이명박 정권 마렵의 이제 말기에 그말로 우리가 이제 이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준비를 참 천신만고 그때 참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집권한 뒤에 저 양반이 지금 평창 올림픽의 준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양반이 지금 저건 이명박 박근혜가 유치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른바 계륵 같은 말이죠.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좌우가 나뉘어지는 남남 갈등이 지금 완전히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 됩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처음에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미국 선수가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무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금의 문재인 정부하고 어떤 트럼프 정부가 또 공조가 지금 균열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또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러한 인권 탄압으로 인한 그 국제적 이미지가 참 치명적으로 악화됐고, 두 번째 소위 말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완전 대한민국은 무슨 도살장처럼 돼 있고, 완전 도살장처럼 완전히 이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참 좋은 질문이신데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불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케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유치를 전두환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다 하고서 1988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그 올림픽의 개회식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만 그 준비는 전부 다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란 말이죠. 유치에서부터 그 준비까지. 그때의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바로 뼛속까지 보수우파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정말 뼛속까지 골수까지 보수우파인 야스히로 나카소네 총리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야스히로 나카소네 이 세 사람의 삼각 보수 체제가 국제 무대에서 형성했던 거예요. 정말 이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천운이 왔던 거죠. 천운이.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칼기가 또 왜 사할린 상공에서 또 칼기 격추 사건이라든가
무슨 아웅산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온갖 테러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 전두환 이 확고한 체제로 밀고 나가면서 서울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냐? 그 정반대다 이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뼛속까지 우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야말로 일본의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가문의 그러한 혈통인데 유독 정작 정말 중요한 평창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만 뼛속까지 좌파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미국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 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문재인 씨를 만나고서 중국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 사설로 말했잖아요. 못 믿을 친구다. 친구는 친구인데 못 믿겠다. unreliable friend.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판이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의 그 음흉한 속셈을 알고 있는 거죠. 음흉한 속셈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칼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해찬이가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시진핑이가 쌍중단, 쌍궤 병행에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했다. 쌍중단, 쌍궤 병행이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면은 주한미군, 소위 말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거 아니에요. 중단한다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는 논리가 생기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주한미군 철수는 뭐냐? 한반도의 적화, 공산화를 말하는 거죠. 문재인과 시진핑이가 쌍중단, 쌍궤 병행, 쌍궤 병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있는 그 전략 무기 이것을 다 철수하면서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체제라는 건 뭐냐?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공산화에 합의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떡하냐? 이제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자. 이런 제안이 문재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거 미국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완전히 미국의 선수단을 다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지금부터 발표를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이니셔티브를 뺏기는 거니까 가급적 늦게 참가 여부를 발표하겠죠. 공개하겠죠. 예. 방금 이제 미국이 어떤 이제 한국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일각이 듣기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 여부는 예. 북한의 김정은한테 달렸다 이렇게 우스갯소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 평창 올림픽의 성공 여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면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하든 말든 간에 그건 결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북한이 참가를 해야만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는 당연히 참가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산이죠. 김정은이가 북한 팀을 보내봤자 한 나라가 더 오는 거고 안 보내도 그건 성공 여부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가를 했느냐, 얼마나 최대치의 그 참가율을 보였느냐, 이게 성공 여부고,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죠. 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한 것을 10분 그야말로 과시하느냐,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북한 팀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 시진핑이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갖고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발을 빼는 거예요. 마치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국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 이 판이 깨지는 것처럼, 또는 뭐 완전히 쪼그라든 동계올림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 이거죠. 동계올림픽, 이 평창을 성공시키려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대표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공조가 잘 돼야지만 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불과리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거 올림픽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만 아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1월 달 말이나 2월 초에 무슨 핵실험을 한다던가, 또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더 성능을 좋은 것을 쏘아 올린다던가, 또는 군사적 도발을 했다 할 경우에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는 대한민국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구조적으로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우방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이가 예컨대 무슨 김정은이가 온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온적이다, 실패하는 거죠. 지금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로 문재인 세력에게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세력은 정말 이건 공동 묘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 묘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 북한과 중국을 데려와야만, 참가시켜야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이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가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범했던 그 오류를 평창 올림픽에서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참가를 유도해야 되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 올림픽 전이라던가 또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력 도발을 했을 때에도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조를 해야만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것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념 문제만 갖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념 장사만 해왔기 때문에 이 국제적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역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실패가 눈앞에 보여요. 실패가.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예, 여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시간 내서 더 고맙고요. 예예. 또 시간 되면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칼럼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